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채굴자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현 시점 객관적인 분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이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파이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GPT 이딴 거 질문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이번에 기깔나게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욕하는 분들은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이 채굴자 분들이 보면은 이 가려운 등 시원하게 긁어주셨네, 이런 게 코어팀에 전달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번 좀 기깔나게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 현재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0.2652달러, 이거 지금 언제 기준이냐면 9월 26일 기준이에요. 당연히 코어팀이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2025년 2월 20일에 역사적인 순간, 그쵸? 그리고 메인넷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 그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사인과의 뭐 파트너, 이런 것도 파트너라기보다는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미드업을 진행한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가격은 왜 이럴까? 그리고 뭐 한 달로 보면은 22.1%가 빠졌고, 뭐 연단위는 아직 나올 수가 없고 내년 2월에 연단위가 이제 표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라는 걸 볼 때, 그리고 지금 다른 코인들과도 비교해보면 시총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IP라는 거, 파이에 반대 IP라는 것도 이렇게 파이보다 높은데, 그럼 도대체 파이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맥스 서플라이, 자, 총 공급량이 1000억 개예요. 그죠? 1000억 개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어때요? 80억 개, 81억 개라고 봐야 될까요? 81억 개. 자, 근데 요런 수량이 81억 개라는 수량? 대충 한 82억 개라고 칩시다. 82억 개. 82억 개가 맞나요? 자, 82억 개. 뭐 이 정도라고 치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봐야 될 물량은 얼마다? 대략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한 920억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20억 개 정도. 여기서 여기 빼면은 대충 나오죠. 그러면 920억 개 정도가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뭐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볼륨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건 긍정적이에요. 마켓캡에서 볼 때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 진짜 순위는 파이 네트워크는 50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데요, 수량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량이 이게 이제 코어팀 지갑 수량입니다. 뭐 잔액이 쭉 나와 있고 파운데이션 지갑들도 있고, 총 지갑의 잔액을 보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2억 7770만 개예요. 굉장히 많죠. 이런 물량들이 코어팀에서 묵고 있는 물량들이에요. 또한 여기 왼쪽에 읽어보면은 다량의 계정과 매우 적은 거래로 인해 나열되지 않은 파이 코어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10,000개의 계정이 있다. 10,000개는 약 한 개당 200만 파이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200억 파이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711을 더하면 얼마요? 912억 개가 되죠. 아까 920억 개라는 수량 중에 912억 개, 여기서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8억 개의 수량만 어때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존재하는 수량이. 그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물량들은 아직 코어팀이 묵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인넷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탈중앙화지만 말은 탈중앙화지 중앙화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락업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라 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폼으로 볼 때 전기세, 파이 기준으로의 전기세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영업용, 가정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전기를 돌리냐, 이거에 대한 뭐 누진세가 얼마냐에 따라 상황의 환경은 좀 다르지만 그냥 대략적인 폼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월 600개의 파이, 이거 노드 기준이에요. 노드 채굴 시에 전기세 2만원, 400개 채굴 시 전기세 2만원, 200개 채굴 시 전기세 2만원으로 했을 때 각각 34만 50원, 100원 정도의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월 200개가 채굴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수익률 100%로 볼 경우에는 0.15달러 수준이 1파이당 적정 가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해서 막 왈왈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한테. 파이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KYC의 기준이 없죠.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1년 전에 됐고, 누군가는 이번에 됐고, 3년 전에 KYC 기다린 사람은 아직도 안 됐고, 이런 뒤죽박죽의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기준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AI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다른 기술들과 비슷한 카피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네트워크도 똑같이 AI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알 사람은 이미 알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도메인 경매의 의미 부여는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가치와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듯 최고가는 처음이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교묘하게 최고가 경매가 된 것도 취소를 하고 낙찰 기준에 맞게, 시간 기준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24시간인가요? 그 안에 7일인가 24시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고 입찰가가 처음에는 막 6만 파이, 뭐 7만 파이 이렇게도 찍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최고 입찰가가 1, 2, 3, 4, 5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9월 30일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맘대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게 좀 허점이긴 해요. 그리고 파이 코인을 채굴하게 하고선 실제로 코인을 지급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아닐까. 뭐 그 외에도 뭐 락업이 어쩌고 마이그레이션 어쩌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팩트는 이래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메인넷이었어요. 그래서 6에서 7년 동안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몇백 배가 올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도 상장했고 메인넷도 이제 시작한 것이니 6, 7년을 더 기다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하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아니 뭐 기다리면 되지 당연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실제 인원이 6천만 명이라는 인원.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지 못하는 코어팀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6천만 명이라는 건 진짜 네임밸류 있고 네임드 있는 그런 진짜 코인이라고 봐요. 6천만 명.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어지간한 인원들, 그리고 어지간한 그런 메이저 코인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에요.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향후 2, 3년치 관련한 그럴싸한 신규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좀 없는 부족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또한 누구를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이게 거래소 탓이고 트레이더들 탓이다 하는데, 그러면 마켓메이커 탓이면서 이건 뭐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들은 다 욕처먹고 가격이 떨어져야 되나요?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유명하고 민코인으로 불리우던 도지코인은 왜?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요즘에 기업이 비축자산으로 하나에 떠오르면서 모아갈지, 그리고 ETF라는 건 왜 됐어요? 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아직 파이가 따라가기에는, 파이가 이거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죠? 아직 세월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 노드에 대한 전기요금 이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다르면서 영업용 기준으로 10배에서 15배가량 나오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50배 이상까지도 나왔고 그래픽카드 비용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지 전기요금은 종료 마지막 기회도 10%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스코드 공개, 이걸 안 하니까 당연히 확장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컨트랙트 어드레스에서 계약 주소가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사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덱스 거래소부터 등등 여러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또 덱스 얘기하면은 브릿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브릿지 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컨트랙트 주소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생태계 확장되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브릿지나 아니면 그냥 대충 갈겨가지고 무슨 다른 거 뭐 PCM 같은 지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재단 물량이 저렇게 많으면 저게 과연
관리를 위한 걸까요? 가격 관리? 막말로 시장이 풀린 건 4억 5천만 개라고 높게 쳐서 이렇게 간주를 해도 재단이 1%만 던지면 빵원이 돼요. 이 거래소 물량 지금 4억 몇천만 개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아까 재단이 몇 개요? 920억 개 중에 912억 개 정도가 되죠. 이 중에 여러분들 1%만 던지면 9억 개, 9억 개. 이 9억 개만 띡 던지면 팍, 쫙 난리 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코어 팀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로드맵 같은 것도 좀 공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채굴자들의 가려움 이런 데를 좀 긁어주고 그리고 파이코인이 진짜 건재하고 괜찮은 프로젝트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